어? 졸로 보는 거야 지금? 어? 선생님 말이야.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근방에 있는 수학학원 원장 중에 제가 제일 성격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성격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선생님들이 다 성격이 좋아요. 그래요? 제가 물러 터져가지고 그런가 봐요. 자 봅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5켤레 구두 10짝 중에서 4짝을 택할 때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걸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5켤레 중에 어쨌거나 한 짝은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가 나 지금 나의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 새끼 언제 화내나 보자 이 수준인데? 빨리 갔다 와. 그래서 짝이 맞는 켤레를 먼저 뽑고 시작해야 돼요. 몇 켤레 있다고요? 5켤레 있다고. 그러면 5켤레 중에 하나를 뽑아요. 자, 몇 켤레 남았어요? 몇 켤레 남았어? 4켤레. 그 4켤레를 A, B, B, C, C, D, D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짝이 안 맞아야 되거든. 쌤말 듣고 있니? 자, 그러면 총 몇 짝이 있어요? 8짝이 남은 거죠. 그러면 8짝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렇게 뽑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러면 2짝이 짝이 맞게 되니까. 이게 총 몇 개인데? 4개. 4개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답입니다. 졸라 쉽죠? 앞에 5고요. 8이 얼마야? 28이죠? 그럼 24네요. 답은 120? 이해하시죠? 이렇게 쉽다. 쉽죠?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할게. 얘는 분명히 4짝을 한 번에 뽑으랬잖아. 근데 내가 2짝을 먼저 뽑고 나중에 2짝을 뽑잖아. 원래 이렇게 하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면 잘 봐요.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여기서 대의원 2명을 뽑으라고 했어요. 그럼 2명 뽑기 힘드니까 1명 먼저 뽑아야지. 그 다음 남은 1명 뽑아야지. 그럼 답이 20 나오죠. 오답입니다. 이거 답은 10이거든요. 그럼 왜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선생님? 자, 이때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대의원 2명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반장, 부반장이면 반장 먼저 뽑고 부반장 먼저 뽑았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짝이지만 한 짝은 짝이 맞고 한 짝은 짝이 안 맞기 때문에 따로따로 뽑아서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대상이냐 다른 대상이냐에 따라서 이게 되냐 안 되냐 달라지거든. 이게 잘 모르면 왜 어떤 때는 답이 나오고 어떤 때는 맨날 틀렸다고 하는 거야. 경우에서 존나 하기 싫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1150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꽃 4송이, 노란색 꽃 3송이, 보라색 꽃 3송이 중에서 4송이를 고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빨간색 공이 적어도 한 송이 포함되도록 한다. 이제 적어도라는 말 때문에 그렇겠지만 적어도 한 송이라는 말은 빨간색 꽃이 한 송이여도 되고 2송이여도 되고 3송이여도 되고 4송이여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직접 세서 문제를 풀려면 한 송이인 거 다 세고 2송이인 거 다 세고 3송이인 거 다 세고 4송이인 거 다 세서 그걸 다 더해야 되니까 졸라 귀찮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풀이를 누군가 읽는다면 그 사람한테 좀 죄송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얘는 그냥 센 다음에 빨간 꽃이 없는 걸 세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소위 여사건을 이용한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적어도 나오면 여사건이다 이런 병신 같은 멘트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온다고 해서 여사건이 꼭 유리한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오히려 적어도 낚시를 하기도 해요. 적어도 딱 던진 다음에 여사건 세서 좆대 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막 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빨간 꽃이 없으면 0송이잖아. 그러니까 0송이, 1송이, 2송이, 3송이, 4송이 이렇게 총 5가지 케이스가 있지. 그럼 4개를 세는 게 빠를까? 하나를 세는 게 빠를까? 당연히 항상 이렇게 빠른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총 10송이 중에 4송이를 뽑아요. 그럼 그 중에 빨간 꽃이 하나도 없는 경우만 제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언제 하나도 없어요? 얘만 가지고 4송이를 뽑으면 하나도 없죠. 뭘 뽑으면 돼요? 6시사를 빼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10시사는 얼마니? 10시사 얼마야? 212요. 아이 똑똑하다. 6시사는요? 15요. 아이 똑똑해. 그럼 195죠. 노란색 꽃이 적어도 2송이. 보세요. 적어도 2송이라고 하면 노란 꽃이 몇 송이밖에 없으니까? 3송이밖에 없으니까 2송이, 3송이. 적어도 있지만 여사건 굳이 안 써. 아니 2송이 한번 세고 3송이 한번 세면 손가락 부러지냐? 할만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2송이 한번 세고 3송이 한번 세자. 첫 번째, 노란 꽃이 2송이다. 그럼 얘는 이미 뽑혀 있으니까 뭐 하면 돼요? 노란 꽃 중에서 일단 2송이를 뽑아요. 그죠? 나머지 꽃은 그냥 하나로 보면 되죠. 여기서 2송이 뽑아요. 3시는 3이고 7시는 얼마예요? 21. 63입니까? 두 번째, 노란 꽃이 3송이다. 그럼 노란 거 3송이밖에 없으니까 3시 3은 사실 의미가 없지만 쓰긴 쓸게요. 그냥 1이죠. 그 다음에 7시 1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7가지밖에 없어요. 이 2개를 더하면 답이니까 답은 얼마다? 70가지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불렀었죠? 분할. 오, 좋아요. 여기 분할이라고 답변 안 했으면 제가 분할 뻔했어요. 훌륭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51번. 12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자연수를 택할 때 홀수와 짝수가 각각 적어도 1개씩 포함되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뽑아. 그 다음에 홀수가 없는 경우를 배제해요. 짝수가 없는 경우를 배제해. 그럼 문제 조건을 만족하죠. 맞잖아. 뭐 홀수 하나, 짝수 1개인 경우, 홀수 하나, 짝수 2개인 경우. 이게 얼마나 병신 같은 풀이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기 전에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그냥 뭐 하나 꽂히면 바로 세지 말고 이거 말고 다르게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라고. 알겠니? 자, 그러면 11C 5, 12 미만이니까요. 이건 또 낚시하네, 그지? 1부터 11까지죠. 여기에서 12 미만이면 홀수 몇 개 있어? 6개? 짝수 몇 개 있어? 5개? 그렇죠? 그러니까 홀수만 뽑는 경우도 안 되고 짝수만 뽑는 경우도 안 된다. 아주 괜찮죠? 11C 5는 460이에요. 계산 여러분들 하시고 6 빼기 1이니까 답은 455가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C 5를 계산하는 과정을 그냥 생각했습니다. 계산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11, 10, 9, 8, 7 쓴 다음에 5, 4, 3, 2, 1 해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이러면 금방 세. 뭔 말인지 알지? 네.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1164번을 보죠.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16개의 점 중에 원래 이제 3개의 점이 동일 직선상에 있지만 않으면 반드시 삼각형은 존재하게 되죠. 서로 다른 3점은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냐라고 하면 단서가 하나 붙어요. 일직선상 위에만 있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2점은 반드시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니까 이 둘은 무조건 한 직선 위에 있게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한 점이 이런 데 있다고 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3점을 고르는데 어떻게?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3점을 고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나무가 세면 돼요. 일단 16개에서 3개를 뽑아봐. 그럼 삼각형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 그럼 안 되는 거 일직선 위에 놓인 걸 세볼까? 됐니? 됐어? 자, 일직선 위에 놓이는 4개의 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4C3, 즉 여기 있는 그 각자의 4개들 중에 3개를 뽑은 건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그게 10개 있어요.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4C3만 빼면 돼? 아니지. 3C3도 인지 확인해야지. 3C3 어떻게 있어? 이렇게 하면 3C3이 있죠. 여기도 3개의 점이 일직선이 있죠. 여기도 3개의 점이 일직선이 있고 여기도 3개의 점이 일직선이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개 3C3 역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됐니? 16C3은 560이고요. 얘는 40이고 얘는 4입니다. 그래서 답은 516이 됩니다. 516 군사정변 쿠데타의 날이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뇌란 우두머리 수사 잘 받고 있나? 1168번 아니에요? 갑자기 뇌란 우두머리 수사 잘 받고 있나? 응? 뇌란 우두머리요. 그런 사람 있어요. 뇌란 우두머리라고. 이름이 좀 길죠? 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자, 1168번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각 변을 5등분하여 얻은 도형인데 얘 포함한 평사의 개수. 야, 그냥 이런 거, 이 색깔 여기가 색깔이 그냥 안 칠해져 있다고 하면 너무 녹아난다 이거. 뭐 느낌인지 알죠? 제가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가 이게 색깔이 안 칠해져 있다고 하면 그죠? 네. 그래서 하죠. 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그냥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셋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문제 어떻게 풀지? 친구들? 어떻게 풀어? 여기에서 총 6개가 있는데 여기서 2개를 뽑고 여기에서 총 6개가 있는데 여기서 2개를 뽑아서 둘이 곱하면 모든 종류의 평사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했으며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저에게는 이러한 평사가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쟤를 포함한다고 하면 여기 2개 중에 꼭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4개 중에 꼭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마찬가지 여기 3개 중에 꼭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삼실. 그리고 여기 3개 중에 또 하나를 골라야 되죠. 삼실. 이런 답이에요. 답은 72개. 아주 쉽죠? 그래서 그 풀이를 그냥 응용해서 풀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한 개를 더 칠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포함한 평사를 구하라고 한다든지 같겠죠? 예. 잣 알죠? 잣 건강에 좋아요. 많이 드세요. 예, 알겠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1175번 7층짜리 건물의 1층에 7명이 승강기를 탄 후 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3개의 층에서 이제 무슨 문제냐면 분할과 분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명, 3명이 내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내리는 사람의 조합과 내리는 층수를 동시에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 왜 머리 아프게 그렇게 해? 그냥 사람을 3덩이로 나눠. 사람을 3덩이로 나눠. 존나 무서운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연쇄살인범 같은 멘트를 해버렸어요. 죄송해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 7명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란 얘기예요. 어이구, 제가 말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네. 왜 그래? 네, 아무튼 그래요. 자, 이걸 분할이라고 부르는데 분할 조편성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친구 5명 떠올려봐. 떠올렸어? 네. 선생님 저 친구 5명이 없는데요. 친구 5명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별과제를 하기 위해서 조를 편성을 하는데 1명짜리 조, 2명짜리 조, 3명짜리 조가 있다고 하면 조 1의 수가 조의 이름입니다. 너 무슨 조야? 나 혼자 한 조야. 그럼 얘가 무슨 존재 하는 거죠. 너 무슨 조야? 난 3명짜리 조인데? 나도 3명짜리 조인데? 우리 같은 조네? 말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6명이 조편성하는데 2명 하기로 했어요. 너 무슨 조야? 나 2명짜리 조. 나도인데! 우리 같은 조인가 봐! 졸라 병신 같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조1의 숫자가 조의 이름을 결정할 수 없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셀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대상들이 다 구분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3명, 2명, 1명은 곱해서 셀 수 있지만
두 명은 곱해서 셀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곱해서 못 쓰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일단 우기거든요. 그냥 곱해서 셀 수 있다 우겨. 다 다르다고 우겨. 그 다음에 사실 같으니까 순서를 지우는 선택을 하거든. 제 말 무슨 말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이 두 명은 이름이 없는 거죠. 구별이 안 되잖아. 얘는 구별이 되지. 이제 잘 봐. 7C2, 7C3 먼저 하면 안 되는 선생님? 7C3을 먼저 해도 되는데 그러면 숫자가 커져서 계산이 불편해. 그 조편성을 할 때는 항상 조원의 수가 작은 것부터 뽑으세요. 그게 계산이 편합니다. 곱하기 7C, 이제 5명 남았으니까 5C. 그리고 3명 남았으니까 3C3. 선생님 3C3은 1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쓰는 거예요? 왜 자꾸 쓰는 거냐면 그래야 조원의 총 숫자가 나오고 조원의 총 숫자가 나와야 같은 게 있어서 빼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집에다 해석해 보시면 다 적혀 있지. 걔들이 그 1인 거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야. 가령 9명을 3명씩 나눈다고 해봐요. 그러면 9C3 곱하기 6C3 곱하기 3C3이라고 써야 3 이러니까 여기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 이거 알잖아요. 근데 이게 1이니까 이걸 생각해버리면 이걸 2팩으로 나눈 놈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3 두 개밖에 없네 이러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마지막에 저걸 꼭 써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실제로는 이 두 개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치 구별이 되는 것처럼 셌잖아. 그렇죠. 그럼 얘를 2팩으로 나눠야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7명을 2명, 3명 이미 가르긴 한 거예요. 가른 거라고. 그럼 이제 어디에서 내릴 것이냐 정하면 되잖아. 쌤말 무슨 말 이해되니? 잘 봐요. 실제로 사람 내리게 하지 마세요. 자, 여기 2명이 있고 여기 2명이 있고 여기 3명이 있어요. 이게 다 구분되는 거면 돼. 실제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1층에서 탔는데 1층에서 내리는 미친놈 있어 없어? 있어요. 가끔 있죠. 가끔 있는데 문제에서는 그거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보려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 1층에서 탔는데 1층에서 내리는 사람이 늘 있어야 돼. 오! 맞다 나 1층 가지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1층에서 탔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겠죠.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2층부터 내리는 거야. 그럼 2, 3, 4, 5, 6, 7 총 몇 개 있어요? 6개 있지. 그 층에 번호표를 만들어. 번호표를 이 사람들한테 주면 돼. 자꾸 이 사람들 내리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번호표를 그냥 이 앞에다 놔야라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요? 6P3. 이해하시겠죠? 이걸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앞에 게 105고 뒤에 게 120이어서 12600 이게 답이 될 겁니다. 물론 내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잘못 타가지고 1층에 탔다 1층에 내리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건 이제 보통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지하도 없거든요. 지하도 없어. 그럼 뭐야? 핸드폰보다 들어간 건가? 씨발 뭐지 여기 뭐지? 잠깐만요. 이상하죠? 예. 자, 1176번. 운전석을 포함한 4인용 승용차 세대에 10명이 나눠 타려고 한다. 4인용이니까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3명이고 지정된 승용차를 운전한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순서가 있다. 훌륭해. 제가 이걸 어떻게 읽냐면 제가 어떻게 이 문제 어떻게 읽는지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여기를 읽는 순간 자동차의 좌석은 3개밖에 없다. 왜냐면 운전자는 붙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다 다른 사람이 운전자로 앉아있으니까 자동차 3개는 뭐가 된다? 구분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7명의 사람을 그죠? 예, 3그룹으로 나누는 거고 한 그룹이 최대 몇 명까지? 3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네. 운전자 무릎에 앉을 거야? 자, 운전해 이러면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그룹에 3명까지만 가능해.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1 가능하죠. 3 더하기 2 더하기 2 가능하죠. 이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순서 바꾸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분할할 때 어떻게 한다고? 7C1 숫자 작은 거 먼저 6C3 3C3 생각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마찬가지야. 7C2
5C2, 3C3. 또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사람을 그냥 세 그룹으로 나눴을 뿐입니다. 아직 자동차 탑승하지 않았어요. 탑승을 시켜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다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자동차 이름은 스티커에 적어가지고 이 그룹 앞에다 스티커를 나열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3팩토리얼. 그냥 의자에 앉아야 된다. 그럼 가서 앉아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경우 세기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그냥 번호표가 있구나. 이렇게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1050이 나올 거예요. 계산 생각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야, 니네 자꾸 뒤에서 그럴 거야? 너네 앞으로 앞에 함께 한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시험을 조금 아쉽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제 얘기에 집중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았냐고? 예. 알았어? 선생님은 수학을 잘 못하지만 내가 아는 내용을 니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내 특기야. 존나 장점이라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이 왜 너한테 배운 걸 이렇게 기억이 잘 나냐. 물론 이렇게 반말을 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으세요. 알겠어요? 예, 수업을 듣는 행위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과제도 완벽하게 해오고 시험도 맨날 만점 맞고 이러면 아주 좋죠. 근데 내가 약간 불완전한 인간이어서 뭔가를 포기한다고 하면 수업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 내가 아는 집중하고 좀 단어 어휘가 다른가? 어? 알았어요? 잘했어요. 자, 1170번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의 선생님 6명이 세 곳의 수학여행 관광지인 야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막 쇠소각, 용눈이 오름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제정신이야. 그냥 이거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해. 이름 중요해 이게 지금? 쇠소각 그냥 지명 이름이야. 일부러 이상한 이름만 지금 갖다 놓고 그냥 ABC라고 해. 색깔 칠하는 것도 그래요. 뭐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나왔으니까 빨, 파, 노 이렇게 쓰고 있어. 그냥 1번색, 2번색, 3번색 하면 되잖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인생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ABC라고 해. 중요하지 않잖아. 제주도 말고 무등산 가면 안 돼? 입석대, 서석대 뭐 이거 하면 안 돼? 아무 상관없잖아. ABC라고 해 그냥. 알겠지? 자, 그러면 6명이 세 곳의 수학여행 관광지에 사전답사라는 거 뭐냐면 가서 니네한테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서 좀 확인도 좀 해보고 가서 뭐 할 건가 계획도 좀 세우려면 가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걸 해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갈 곳은 세 군데인데 사람 수는 6명이니까 이 나눠서 간다라고 하면 4명이 사이가 아주 좋고 나머지는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4명, 1명, 1명 갈 수도 있잖아요. 혹은 3명, 2명, 1명 갈 수도 있겠죠. 혹은 2명, 2명 갈 수도 있겠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가지 않아요. 한 군데 4명 가자 와 뭐 이렇게 안 해요 잘. 예. 그냥 경우의 수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6명의 선생님을 1명, 1명, 4명 조로 구성해야 되죠. 항상 작은 숫자부터 1 보고 뭔 생각해요? 곱하기 1. 그렇죠. 똑똑하다. 그 다음에 6C 1 곱하기 5C 2 곱하기 3C 3은 숫자가 다 다르니까 나눌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6C 2 곱하기 4C 2 곱하기 2C 2는 2 보고 무슨 생각해요? 3팩으로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눕니다. 순서가 없는 것을 순서가 있는 것 취급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사람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모든 경우를 센 겁니다. 이제 답사하러 가야 되죠. 실제 보내지 말라니까 표 만들어 A, B, C 그 그룹 앞에다 그냥 나열하면 돼요. 어떻게? 3팩토리얼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540 나올 겁니다. 계산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네? 안 돼요. 에? 안 돼. 59, 1분 남았잖아. 자, 한 문제만 더 풀면 되니까 좀만 참아요. 참은 김에. 혹시 세는 건 아니지? 세고 있는 거 아니면 참고 있어. 알았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잖아. 조금씩 싸서 말리라고. 그거 뭐야, 이씨. 야, 그게 한번 열면 그게 마음대로 제어가 되는 거야? 막 댐 무너지듯이 미친듯이 나오는데? 자, 1180번 볼게요. 자, 대진표를 작성할 때 내 말 잘 들어봐. 대진표 문제를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외워푼 애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 자, 여기 A라는 학생이 있다. 알겠지? 자, 말 잘 들어. A라는 학생이 있어. A한테 야, 너 여기 오지 마. 일로 와. 라고 하면 A가 안 돼! 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해. 딱히 안 그래. 왜냐면 A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누구냐만 중요하지 여기 위치 자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지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어? 자, 봐봐. A, B, C, D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C, D, A, B 이렇게 있었어. 이거 똑같아. 안 중요해. 똑같다. A 입장에서 난 처음에 A랑 붙는 거고 그 다음에 C, D 중에 이긴 사람하고 붙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 위치에 포지셔닝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랑 여기 두 개는 확실히 다르지. 대칭 구조가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에 갈 4명과 여기에 갈 5명을 먼저 뽑아요. 그게 뭐냐면 9C4 곱하기 5C5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5명과 4명을 찢어진 순서대로 쪼개면 돼. 자, 이제 5명 중에는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 갈 놈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혹은 뭐 반대로 상관없어. 근데 저 51 먼저 할까요? 52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4명이 남았지. 그럼 여기 오는 4C만 결정하면 나머지 자동 결정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4C 곱하기 2C가 되니까 여기 다시 2팩분해를 해야 되거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 여기 좀 귀찮아서 봐봐. 여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여기를 뽑으면 어땠을까? 5C를. 그리고 여기 3명 중에서 3C1만 뽑으면 어땠을까? 이게 더 편했을 것 같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걸로 대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명 있죠? 4명은 4C2 곱하기 2C2 하고 2팩분의 1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해됐니? 실제로 여기 계산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어떻게든 똑같아.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1340 이게 나옵니다. 자, 오답 여기까지고요. 잠깐만.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개념 시험이 부활해야 되거든. 안 보면 안 되죠. 저희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이야? 저희 시험 기간이다. 아, 괜찮아. 어쨌든 시험 끝나고부터 볼까? 네, 그럽시다. 알았어요. 월요일날 행렬 좀 이어서 할 테니까 문제 좀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덧셈 뺄셈까지 풀 수 있거든요. 상수배까지 좀 풀어보세요. 오늘 마칠게요.